네, 법인세 재비용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배우실 것은 유효 법인세율인데요. 유효 법인세율이다. 말 그대로 실질적 세율이라는 의미입니다. 실제로 낸 세금을 세전이익으로 나눠서 구하게 되는데 이 세전이익이나 과세소득, 법인세 재비용 이런 개념은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시죠? 세전이익에서 이래저래 뺄 거 빼고 뛸 거 삐고 그 다음에 남는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주면 법인세 재비용이 구해집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자, 어떤 회사가 세전이익이 10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이 회사의 법인세율은 30%예요. 수익 구조를 보니까 뮤니스에 대한 투자가 있었고 전체 100억 원이다라는 이익 중에서 20억 원이나 비과세 소득이었다면 이 80억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30% 적용돼서 부과되는 게 맞죠? 그러면 30억이 아니라 24억 원이 실제로 낸 세금이 되고 이 회사의 유효 법인세율은 역시 30%가 아닌 24%가 되는 것이죠. 유효 법인세율은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단서를 제공합니다. 자, 이익의 질적인 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미래 추정 수익에도 필요해요. 자, 앞서 말씀드렸던 위의 예에서 매출 추정이 10% 늘어서 100억에서 110억 원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과연 내년에 이 회사의 법인세율을 30%로 잡는 게 옳겠습니까? 아니면 유효 법인세율을 24%로 잡아서 순이익을 추정하는 것이 옳겠습니까? 당연히 이 회사는 뮤니스는 채권이니까 뮤니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당분간 이 회사의 법인세율은 똑같이 24%로 잡는 것이 옳겠죠.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이 50%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110억 원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30%로 잡아서 네트인컴 순이익을 77억 원으로 잡고 그중에서 절반이 38억 5천만 원이 배당으로 나갈 돈이 되는데 자, 유효 법인세율이 24%로 계산하게 되면 네트인컴 순이익은 83억 6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배당은 41억 8천만 원이 되겠죠. 차기 배당이라는 것은 미래 특정 시점에 주가를 결정한다라는 점에서 적정 주가를 산정할 때 우리는 뭘 적용을 해요? 배당 성장 할인 모형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. 결국은 유효세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회사의 배당 수익이 달라지고 목표 주가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죠. 뭐 공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. 한번 적어보겠습니다. 자, 유효 법인세율은 실질적 법인세 재비용 나누기 세전이익. 자, 그러면 유효 법인세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만약 어떤 회사의 유효 법인세율이 작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? 뭔가 비현금적인 매출이 많았었다라는 것이죠.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매출은 분명히 많이 잡혀 있는데 세금을 덜 냈다. 그만큼은 매출을 과대하게 부풀렸거나 혹은 외상을 너무 많이 깔아놓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 회수율이 지나치게 작을 수도 있어요. 심지어 조작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.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어떤 종목을 보니까 유효 법인세율이 다른 경쟁 회사들보다 작다. 요걸 발견하셨다면 요거 재무적 조작이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제가요. 어떤 회사 기업 분석을 할 때 회계장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? 감사 보고서예요. 그 보고서에서 뉘앙스가 조금만 이상하거나 혹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판단되면 그 다음으로 살피는 것이 바로 유효 법인세율입니다. 그만큼 회계 전문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에요. 유효 법인세율이 경쟁 회사에 비해서 낮았다라는 것은 노 캐시 인컴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공격적인 회계 처리를 했거나 혹은 이익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회계 조작의 가능성마저도 있기 때문이죠. 물론 무조건 의심하실 필요는 없어요.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면 유효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, 첫 번째 다국적 기업일 경우 그렇습니다. 실효세율과 일반적인 경쟁 회사의 세율 차이가 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세율은 40%인데 이 회사의 해외 법인에서는 세율이 30%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자본금 비율도 뭐 동등하고 각각 50%씩 매출이 일어났다면 이 회사의 실효세율은
35%, 4하고 3하고 그 사이 35%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단지 유효세율이 낮다라고 해서 재무적인 의심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자, 두 번째. 일부 세율이 바뀌거나 혹은 세법과 관련된 조항이 바뀔 수도 있어요. 이럴 때는 실효세율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정부가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해서 주식형 펀드의 과세를 비과세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죠. 자, 이럴 때 투자 유가증권을 많이 보유한 회사라면요,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. 세 번째, 조세 회피 지역에 설립된 법인이라면 비슷한 업종이라도 실효세율이 낮을 수가 있겠죠. 이렇게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실효세율이 좀 현저히 낮다. 그러면 현금성 매출이 부족한가? 아니면 뭔가 숨기기 위해서 슬쩍 마사지를 했을까? 이런 의심을 해야만 한다는 얘기죠.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.